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중동 백과사전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웨이트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도를 보면서 저희 프로그램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쿠웨이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좀 부끄러운데 쿠웨이트가 중동에 있는 줄 처음 알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작고 그러니까 좀 잘 안 보여서 이게 어디 쪽에 있는 나라지? 처음엔 좀 그랬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국왕서거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찾아보고 위치를 알았거든요. 근데 좀 영향력은 굉장히 큰 나라더라고요. 아, 일단 석유가 납니다. 중동에서 석유 나면 그럼 무시할 수 영향력이 없죠. 있죠. 네. 네. 대충 좀 이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쿠웨이트가 유명해진 거는 1990년에 걸프전이 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요. 네. 그래서 이라크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탱크가 육로로 갔다 그러면 이라크 바로 옆에 있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밑에 있다고 그때는 이제 내려갔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라크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이 끝에서 이 끝까지가 정말 몇 시간이 안 걸리고 몇 시간이면 한 두세 시간이면 금방 가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아주 진짜 소국이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석유가 나니까 1인당 국민 1인당 국내 총 생산량 네. 그게 3만 달러. 그래서 쿠웨이트 가서 놀란 게 전화비가 무료예요. 아, 정말요? 네, 놀란 게 호텔에서 전화하는데 전화비가 네. 무료라고 그러더라고요. 시내 전화하는 거는 그냥 국가에서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산유국의 위치로서 부유한 나라.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봐도 부유한 사람들만 보여가지고 이 나라 진짜 부자 나라구나라고 느낀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네.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입니다. 걸프전이 나면서부터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해갖고 네. 현재는 13,000명이 거기 공항과 근처의 미군 기지로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쿠웨이트가 최근 뉴스에 이게 자주 언급됐던 이유가 14년 동안 쿠웨이트를 통치해온 국왕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쿠웨이트가 뉴스에 좀 많이 언급이 됐죠. 네, 쿠웨이트 국왕이 셰이크 사바 알 아하마드 알 사바 국왕께서 향년 91세로 이번에 별세를 하셨는데 네. 2006년도에 군주에 올랐고 14년 동안 쿠웨이트를 통치하셨어요. 중동의 국왕들은 대부분이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죠. 그냥 왕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상권 분립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동의 국왕은 거의 국왕의 말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이번 군주국으로서 국왕을 14년 동안 하셨고, 네. 근데 사실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국왕이 되기 전에 외무장관을 하셨고 외무장관 이후에 총리 다음에 국왕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외무장관 시절에 인터뷰를 했던 그런 개인적인 친분도 좀 있었던 분이셔서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때 좀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 국왕이라는 호칭을 쓴다는 건 쿠웨이트가 입헌군주국이라는 거죠? 네, 중동이라는 나라들은 입헌군주국이 많은데 쿠웨이트도 사우디처럼 입헌군주국이고요. 국왕이라는 역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회나 이 사법부나 또 각종 강요 임명권 그런 것을 싹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막 열린다 하더라도 국왕이 중지 그럼 다 중지예요. 그리고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나중에 국왕의 판단이 꼭 더 들어가야 되는
국왕이 그걸 모두 다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중동에 입헌 군주국이죠. 쿠웨이트도 그중에 한 나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국왕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바 국왕의 서거 소식이 뭐 뉴스가 크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쿠웨이트 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서거 소식이 굉장히 크게 알려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사우디 국왕이 훨씬 더 큰 나라고 더 큰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 국왕 뉴스가 더 큰 거예요, 이번에. 네. 그 정도로 사바 국왕이 그동안 전 세계에 미친 영향들이 알게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인도주의적인 그런 어떤 역할이나 그리고 중동의 평화주의적인 중재자 역할들을 그동안 물밑에서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평가를 크게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 그런 외교적으로 평화를 이끄는데 헌신한 일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뭔가 국민들의 어떤 신뢰나 공감을 얻는 일들도 있었으니까 좀 더 존경을 받았던 거 아닐까요? 이분이 1963년부터 외무장관에 취임을 하셨어요. 네. 그 뒤에 예멘이 이제 내전이 1972년에 일어났는데 그때도 예멘 내전 종식을 위해서 평화적 합의에 참여를 하셨고 80년대에 오만하고 예멘하고 평화 합의도 이끄는데 성공하셨고 네. 근데 결정적으로 1990년에 이제 걸프전이 일어났거든요. 그 앞전에는 이제 예멘이나 오만이나 다른 나라인데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온 사건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 쿠웨이트 왕족들은 다 사우디로 피난을 가야 했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왕실 가족 중에 쿠웨이트로 복귀한 사람이 바로 사바 국왕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역시 사바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당시 이제 막 그 미사일에 초토화 됐죠. 가뜩이나 작은 나라인데 얼마나 많이 초토화가 네. 됐겠어요. 그 폐허에 사바 국왕이 흘러와서 그때부터 나라를 재건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으로서 국민들한테 신방은 말도 못해요. 그 가서 사바 국왕에 대한 이야기를 쿠웨이트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존경받는, 신망받는 각종 아랍어로 나올 수 있는 좋은 말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국민들의 신망이 가장 두터워진 계기가 된 게 바로 그 걸프전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사바 국왕이 가장 영향력을 미친 건 바로 여성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와, 사실 중동 국가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요. 연세도 많으세요. 네. 우리로 치면 꼰대 그 연세인데 네. 그 여성 지휘권을 고민을 하셨어요. 국왕이 되고 나서. 그래서 쿠웨이트 역사상 최초로 2005년도에 여성의 투표권을 준 거예요. 그 전까지 쿠웨이트에서 선거에 여성은 없었어요. 근데 국왕이 되시고 나서 여성에게도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국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이렇게 떨떠름 하시죠. 아니 여자들도 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라고 2006년도에 세상에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가 그때 취재를 하면서 그 표정들을 보니까 이건 뭐 100년 전도 아니고 불과 남자들이 몇 년 전이네. 현대 그런 사회인데. 거예요. 근데 네. 그때 그 여성기획부 장관을 최초로 임명하셨어요. 그 밑에 비서가 남자였거든요. 그게 되게 희한한 풍경이었어요. 근데 기존의 남자들의 그 반발이 되게 심했던 거예요. 그랬을 여성 수밖에 없겠어요. 기획부 장관이어갖고 다음 내각 때 이분을 보건부 장관으로 다시 개각할 때 바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병원 화재가 나서 또 해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반발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내부적으로. 네. 근데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여성 장관 2명을 더 임명을 해요. 그 정도로 국왕은 계속 여성 장관을 계속 배출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국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수건이었던 여성 국회의원은 끝내 내지 못했던 그러나 중동 역사에서 이만큼 여성 장관, 여성 정치인을 내려고 노력했던 국왕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이 업적들을 보니까 왜 국내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왕이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또 인상적이었던 점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매번 중동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갈등, 충돌, 분쟁 이런 이야기를 위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쿠웨이트 국왕의 서거와 관련해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중동 국가들이 다 하나같이 애도와 존경의 메시지를 다 내고 좀 공통적으로 이런 애도의 분위기를 가졌다라는 건 쿠웨이트 국왕이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동 정세에서도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주의적인 평화주의자 이게 그를 표현한 표현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시리아 내전에만 하더라도 2013년에 3억 달러, 2015년도에 5억 달러. 이거가 세계 최고의 기부였거든요. 네. 그리고 2014년에 유엔 감사패를 받았고 2019년에 유엔 세계은행 감사패를 받았어요. 근데 이 유엔이나 세계은행이나 서양 중심의 그렇죠. 기독교 중심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동의 이슬람권의 국왕에게 감사패를 준다는 거는 좀 많이 없던 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인도주의적인 그리고 중재자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던 거죠. 에미르라는 말은 왕이라는 건데 중동에서도 관용의 에미르. 이런 호칭들을 많이 받았던 거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내세우고 자기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언론에 표현되고 이런 것들을 별로 바라지를 않았어요. 국왕이란 자리가 굉장히 좀 비밀스럽고 중동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언론에 막 나오고 그런 걸 많이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후가 되니까 본물 터지듯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그런 것들 나가는 걸 많이 통제를 했던 것 같고, 사후가 되니까 이렇게 막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91세까지 본인이 그런 역할들을 40년 외무장관 역할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별세한 그 중동의 인도주의자로 불리는 쿠웨이트의 사바흐 국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했습니다.